안녕하십니까. 민중모방송 노관주입니다. 오늘은 소득 성장 경제정책, 국민들에게 소득을 주도하면서 경제정책을 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몇천원 인상했다고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망했다고 연일 언론이나 보수단체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아직 적용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망했느니 경제가 무너지느니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최저 수익을 보장하자, 이런 겁니다. 기업, 대기업, 특히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주도하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한다, 파탄된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우리 국민들도 뭐가 문제인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밥 먹으러 왔어요. 어디? 101호, 201호. 101호, 네, 201호. 1호. 두 개가 한꺼번에 이거 넣었어요. 얼마지? 101호는 나윤태. 얼마? 500에 30에 관리비 5만원. 그것도 똑같이. 뭐 101호는 나윤태. 응? 나윤태고 이름이. 010 9878 2284. 네, 그 다음에 201호는 김시온이고 010 9661 96. 61 응. 8793. 93? 네, 이 비번이 네. 8033이에요. 네, 얘는 뭐 아직 와서 청소도 하고. 전화해보고 저 할게요. 예, 예. 요새 방 나가긴 해요. 사람 들어오긴 해요. 그럼 나가지. 아, 예? 나가야 다. 아, 이제 좀 시기가 움직여야 조금. 날씨가 풀리니까. 아,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 얘들이 요즘은 경기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안 좋다,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내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수출은 잘 되는데 예. 내수 경제가. 그래서 그런 거. 예. 그래서 고향으로, 둘이 다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세요? 아침에? 저 탁구 치러요. 아이고, 운동 많이 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참, 들으셨죠? 임대업자인데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빼달라고 한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내수 경제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풀려야
내수 경기가 풀리는 겁니다. 아니 경기가 조금 나아지려면 부동산 가지고 뭐 하고 해서 경기를 찬물을 끼얹고 이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면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뭐 내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모색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인 겁니다. 뭐 1차 산업, 2차 산업, 이제는 뭐 4차 산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매매는 어디 뭐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언제 작성해 봤는지 깜깜할 정도로 매매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우리 행정구역 내 공인중개사가 28개 없습니다. 개업중개사가. 그 중에 영업이익을 현상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창출하는 중개사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적자 나더라도 뭐 한 건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죠. 모든 경제는 정부만 탓해서 될 수도 없는 거고 국민들도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태풍은 올라오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지역 육지에 다다른다고 하니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만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지만은 인간이 최대한의 노력하면은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파도에 밀려 일명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보고 참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지. 파도가 밀려오고 태풍이 오면 바닷가에 나가지 말고 해야 되는데 뭘 구경하겠다고 선착장에 나가서
파도에 휩쓸립니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안전 장비를 갖추고 조끼를 입고 일을 해야지. 파도에 휩쓸려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많은 선박들이 대피항하고 뭐 크레인으로 육지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보았는데 좋죠. 최소한의 방어 준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선박 같은 건 중요하지만 최고 피해자는 농산물입니다. 비닐하우스 참 약합니다. 강한 바람 불면 다 찢어지고 날리고, 과일은 다 낙화되고, 해마다 태풍이 오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도 과일나무는 기둥에 꽁꽁 매어서 바람에 타지 않게끔 하고, 어느 정도 익은 과일은 수확을 조기 수확이라도 해서 피해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이슈가 된 허익범 특검, 뭐 언론에 발표에 의하면은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씩 받았다는 내용 작성을 공모하여 그렇게 진술하자, 그렇게 말하자고 공모한 녹취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1차 경찰 수사에서도 확보되었던 거고, 특검도 김경수가 드루킹 모임에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연일 보도하도 방조하고 같이 공모자가 되는 모양새를 취한 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을 다시 특검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특검이 60일 동안 무엇을 했는고, 연일 보도만 흘리고 증거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의혹만 제기하면서 일방의 메모와 일방에 주장하는 내용만 사실인 양 언론에 공포하고, 확인 결과 허위사실이 가깝다는 사실, 검찰에 공소제기도 못할 정도, 아니 법원이겠죠. 이제 검찰 특검은 법원에 공소제기도 제출하지 못할 정도의 자료를 왜 연일 언론에 공포했습니까?
이것은 특검이 말해야 할 때입니다. 허위범 특검은 시작부터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시작된 걸로 의심이 갑니다. 허위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수사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 방향은 제대로 수사했는지, 드루킹의 자금 출처는 밝혔는지, 돈 거래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은 거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찾았는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지, 결과로 말해줘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이 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의혹제기, 뭐뭐뭐를 의혹을 하고 아님 말고 책임은 회피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듣고 사실이냐 재생산 유포하고 시장 언론을 혼탁하게 하고 국민의 갈등과 정치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언론과 보수단체에서도 정확한 팩트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사건, 피고발인 탤런트 배우 어제 경찰에 출두하기 위해서 발언한 내용 보니 팩트가 없습니다. 뭘 제기한 겁니까? 뭐가 법적인 문제가 되고 뭐가 거짓을 얘기했고 진실을 왜곡했는지 거기엔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뭘 타파라고 의혹 제기만 합니까? 질문을 해야죠. 어떤 질문? 뭐가 문제인지 증거를 제시하고 뭐 어떤 것이 허위사실이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뒷받침하는 물증은 뭐고 어제 물증을 제출했다는데 뭘 물증을 제출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서에서 어제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한 달 동안 변호사 선임을 필요하다면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했고, 앞으로 변호사와 대동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 지금 현재는 팩트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답만 하면 됩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 재료, 팩트, 사실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제출한 고발인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언론들은 거기에 놀아나고 의혹 제기에 사실이냐고 보도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경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결론이 나면 그거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우리 시민들을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는 이재명 도지사를 이재명 명칭까지 이제 밝히더군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여파로 국민들 및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는 겁니다. 불륜이 아니었다? 불륜이 아니오고 그럼 뭐란 겁니까? 자기는 불륜이 아니었고 거짓이었다? 이재명과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그게 팩트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팩트입니까? 정확한 주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무사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날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 합니다. 탄핵에 의결되면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권한은 국무총리로 넘어갑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문제가 되고 대비할 거 있으면은 기무사령관은 총리 공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총리에게 국가의 안전과 방처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안심하기 쉽게끔 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게 사안입니다. 그런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뭘 보고 하는 겁니까? 계엄령 선포라도 하자고 논의한 겁니까? 도대체 뭘 보호하려고 청와대를 방문한 겁니까? 그에 많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은 귀국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해외에 나가서 아무 무응답이고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 떳떳하면은 한국에 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는 개인 사정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수도공사 계량기 배관을 교체하고 새로 신설한다고 그 비용을 입금하라고 해서 설치 및 계량기 비용을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에 집을 수리해서 내려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집 한 채는 세입자가 나가서 공실로 되어 있는데 미처 거기 설치를 못해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 군에서 그런 거 있으면 일관적으로 그 이장이 설치를 하고 할 텐데, 신청을 할 텐데 왜 그 사람이 공실하고 그걸 빠뜨렸는지 그것도 좀 시간이 좀 쓰이고. 저희 고향은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도 가까운데도 자주 내려가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딸들에게 학원 일찍 종료하고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태풍이 부는데 비도 올 거고 바람도 불 거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간판, 창문, 화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실내로 들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 불면 또 깨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위험하고, 스쿠터는 또 비가 맞으면 저기 또 들여놔야 되고, 자전거도 비 안 맞게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이 좀 많네요. 오늘은 또 손님도 많이 없을 것이고 우리 방송 시청자분도 안 들어오고 뭔 주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신청자분이 없기 때문에 계약법을 하든지 중개법을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소장을 제출하든지 내용령을 제출하든지
뭐 내용이 있어야 같이 토론하고 답해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방송이 알려지기까지는 나홀로 방송 혼자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옥탑방 정리하고 이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더운 날, 제일 더운 그 스키 차고 간 날 옥탑방에 입주하여 한 달간 체험하고 노인네가 더울 텐데 선풍기 하나 가지고 보낸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를 두고 뭐 쇼로 한다는 사람도 있고 비방에 의해서 비방만 하는 사람이 있고 연일 대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참 가지각색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얘기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 옥탑방에서 경험해서 시장 반영에 참조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웬 쇼라고 답하는지 뭐가 아쉬워서 옥탑방에 가서 한 달을 살겠습니까? 그래도 시민들과 함께 같이 고생하고 같이 어려움을 경험해서 좋은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데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연일 가서 시위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 시장님이 시 운영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 문화가 많이 성숙해지고 보장된다고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는 다 내려놨고 차도 끓였고 좀 이따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손님 맞이를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죠. 요즘 또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또 축구를 이란과 축구가 16강이 있고 김연장 농구 선수 우리의 보배죠. 대한민국의 보배 김연장 농구 선수가 중국을 상대로 오늘 게임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축구도 꼭 이겨야 되겠고 배구도 이겨야 되겠고 모든 종목 다 이겨야 되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거에 그거로서 만족해야 됩니다. 배구 참 재밌더군요. 농구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하고 있고 조정도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지금 시합에 임하고 있고
좋은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또 이웃이 스쿠터 말 그대로 오토바이 명의 변경 해달라고 해서 다이렉트 보험 가입하여 110cc 이상 250cc 이하 보험이 15만 820원이 되군요. 아니 14만 520원. 인지 때 3,000원. 남반은 2,500원인데 그대로 승계하니까 3,000원 인지 때 보험료에서 명의 변경을 어제 구로구청에 가서 제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줬습니다. 대가는요? 어제 많이 덥다고 해서 제 승용차를 버스 타고 가자는데 제 승용차를 가지고 구로구청 가서 변경하고 다시 제 사무실로 왔는데 대가는 거창나게 받았죠. 더위에 최고급의 요리 팥빙수 7,000원짜리 하나 시켜서 3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7,000원짜리 3명이 나눠 먹었으니 2,333원. 제 차 가지고 간 왕복 기름값도 안 되겠죠. 그러나 돈을 벌었다서 저는 이렇게 민원 행정일 직접 도움 요청하면 해줍니다. 제 차 갖고 와서. 돈 받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해주면 여름철에 팥빙수도 얻어먹고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한잔 얻어먹는 게 또 그것도 안 하면은 그 민원인이 상당히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돈을 원하는 건가? 뭘 원하는 게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수 쳐서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한에 안 되게끔 시원한 팥빙수 한 잔 사주시죠. 같이 먹죠.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죠. 그 정도로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소장을 작성해 줄 때 만약에 내용 증명을 만든다 하면 저는 무료로 다 해줍니다. 기꺼이 작성해 주고 거기 들어가는 인지대 경비는 본인 부담해야 되겠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이것도 오해 살 일인데 제가 토지 분할 신청 사건에 대해 휘말려 가지고 소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준비서면 작성해 가지고 그때도 1차로 이겼는데 또 2차로 토지 분할 신청 소송을 해서 3평에 매매하는 쪽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분할 신청. 그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인지대 96,000원, 아니 송도를 96,000원, 인지대 만얼매 거기에 비용까지 해서 한 15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15만원인가 인지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송달료 인지대
수입인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소장을 제기해서 한 3회 정도 법원이 출두해가지고 같이 해서 승소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거기는 차 한 잔도 대접받지 못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돈 받고 소송해 줬다고. 노간주가 돈 받고 소송해 줘서 이겼다고 그런 소문이 드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돈 받고 소송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당사자를 불렀죠. 저 돈 준 적 있습니까? 줬다 이거요. 얼마 줬는데요? 15만 원을 줬답니다. 소송하는데 15만 원을 주고 자기가 소송해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그 한 사람이 당신 돈 받고 했잖냐? 15만 원 받았다며? 15만 원 돈이 아니야? 그렇게 따져들어갑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자, 앉으셔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인지, 송달료, 영수증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스캔해야지 다 보관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송달료, 인지대, 수입인지, 영수증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15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인지대, 송달료는 당신이 내야지 무료 변론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 비용까지 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돈 받았습니까? 당신이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낸 거지. 그렇게 얘기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는 소송하는데 돈 드는 건지 몰랐다 얘기입니다. 돈만 줬다고. 그니 동네에 소문이 났으니 내 입장은 참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 변명하고 얘기했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돈 받고 소송해 준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소장을 접수하든 내용 증명을 발송하든 제 손이면 10원장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당신이 인지 끊어오시오. 은행 가서 송달료 끊으시오. 돈 내시오. 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그 사람들 돈 쓰게끔 해서 하는 겁니다. 법원 제출하는 송달료 인지대가 제 수익입니까? 그리고 소장하는데 15만원 받았다고 난리칩니까? 설상 15만원을 받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 작성하면 용지가 들어갑니다. A4 용지, 경비 용지가 들어가겠죠? 내가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유지비, 기름값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러도 5만 얼마 줍니다. 근데 하물며 소송하는데 내가 작성하고 3번, 4번 짧은 시간에 와서 법원 왕래했으면 그 비용 나에게 줬습니까? 안 줬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쳐더라도 그 비용으로 썼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내 수익,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수익이지 그 소송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필요 경비입니다. 그걸 가지고 돈을 받아서 소송에 있다는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3, 4회 법원에 왕래하면서 작성해준 대가가 15만원 정도 다네. 그 비용이 내 차 타고 운행하고 시간 경비 쓰고 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 적용해도 법원에서 다 이해할 겁니다. 네,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제가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여름철에 팥빙수 한 그릇, 어떤 사람은 뭐 음료수 10개짜리 하나 사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벌써 한 6, 7년 지났는데 이혼 소송을 작성해 달라 해서 이혼 소송 소장 작성해 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 사정, 경제적 사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한 경우인데, 이혼을 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방해가지고. 그런데 그 대가 나중에 고맙다고 약국에서 비타민 C 3병을 사왔습니다. 3병을 사오더라고요. 마침 우리 사무실에 손님도 왔고 저기 4명이 있었습니다. 음료수는 3병 사왔는데 우리 사무실에 4명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 사장이니 하나씩 따서 3병 주고 저는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료 변론이라면은 변론은 무료로 변론해주고 민원 해줍니다. 그러지만은 내가 등기 띄고 서류 띄고 하는 거 다 돈 들어갑니다. 부동산 하나 띄고 700원 들어갑니다. 띄고 용집값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작성하죠. 시간 내죠. 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무료 변론, 무료 민원 제기해 준다니까 모든 게 다 경비까지 다 돼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당연히 와서 사장님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 떼주시오. 예, 떼주죠. 떼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뻔히 압니다. 돈 입금하는 통장. 근데 나는 700원이지만은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700원 용지거 들어가면 돈 1,000원은 되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갑니다. 들어간 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녕하세요. 예. 예, 이쪽에 시장조사 겸 뭐 물건 있나 뭐 한번 드렸습니다. 예, 어떤 거요? 뭐 원룸 같은 데 질 수 있는 거라든가 아. 오피스텔 뭐 이렇게 질 수 있는 거. 아, 토지 예, 토지. 몇 평이나 필요한데요? 뭐 평수는 뭐 적어도 괜찮고 예. 적은 거 적은 나름대로 하는 거고 좀 크면 큰 거 나름대로 또 하고. 근데 상업지역에 140평이 있어요. 아, 상업지역 140평.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분양도 적어서 이 토지 2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려다가 아, 은행에서 저기를 안 되더라고. 가지고 그래서 다시 저기 내놓은 거 있는데 상업지역인데도 8층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도 수입이 안 나고. 예, 그래서 요거 팩스로 보내주고 좀 힘들지. 그 가격은 싸요. 저 평당 2천만 원이니까. 상당히 10만 원. 예, 상업지역. 예, 거기서 그 내용 하나 주실래요? 그래요. 제가 하나 빼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왜 에어컨 껐어? 이 동네는 오피스텔 원룸 분양가는 평당 한 어느 정도 봐요? 한 1,500 이상 봐요? 그 정도 가죠. 아, 1,500 이상. 예. 상가는 평당 뭐 대로변이라면 어느 정도 봐요? 분양가. 2층이요? 2층. 1층? 그 나름이에요. 또 왜 그 부른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시세가 있잖아요. 이거. 예. 평당 한 3, 4천 원 이상 가나? 예. 그 정도는 가죠? 3, 4천 가죠. 소득대가 있으니까. 큰 마트가 없네, 이거는. 이거 앞에 예. 식자재 마트 하나 있고. 인구가 별로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 토지가 요새 이 토지는 저도 이제 많이 토지 작업 해줬는데요. 네. 수익성은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빠들은 나 기억 아니 우산 없어? 그래서 좀 기다려. 안 더워? 여기로 보내줘. 떨어졌다고 없었다. 뭐가 나? 여기 있습니다. 개봉동으로 들어가네. 예, 그 인터체인지, 여기. 예, 인터체인지 옆에 그 사우나 건물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옆에 사이에 땅이에요. 괜찮아요. 다 철거도 해놓고 웬 땅이에요. 펜스 타는 예? 펜스 타는 거. 예. 입구. 공사하다 만개 하나 있던데 앞에 그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게 그 땅이라니까. 그 해다가 지금 여기 10층짜리 지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뭐 PF를 여기서 분양도 줘가니까 하나밖에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중단돼 있는데, 그러니까 펜스만 쳐놓고 철거해놓은 거 그거죠. 예. 저 안쪽 거 말고, 동도 쪽으로. 예. 동도에 붙어 있는. 예, 땅도 좋아요. 이뻐요. 그러니까요. 이거 많이 괜찮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 그 사람 그 핸드폰에 어제 계좌번호 있다며 주민등록 온 거 그거 보내줘. 성종 일반 주거. 일반 작업. 고도리알이 있구나. 이게 20 몇몇 해가지고 8층을 했어요. 네. 평당 얼마 달래요? 2천이요. 2천에. 그럼 여기 오피스텔 하면 이거 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예? 이 땅은 오피스텔이거든요. 원룸. 원룸 경우는 한 치에 보니까 10개 정도 올라가다. 이게 평당 분양가를. 평당 분양할까요?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1억 8천, 9천, 2억까지는 가요. 비싸요. 여기는 위치가 좋아가지고. 보통 전용 그러면 한번 7평 정도, 7, 8평 되겠네요. 예.
수요가 있냐, 임대 수요가 있냐, 그러지. 임대는 잘 나가요. 임대는 보통 여기 원룸이 얼마 나가요? 1050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 5만원, 9만원 비싸만. 관리비가 5만 원, 9만 원. 이거 번호 눌렀어? 그거는 땅이 들어가 있던데 안으로. 그 한 20m, 30m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럼. 왜냐면 그 옆에 건물이 지기 때문에 그 옆에 어디? 그 옆에 지금 그 여관 건물이 그 옆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좌측에 동도 옆에 이쪽 같은 편 그 건물 새로 신축해요. 그런 때문에 도로가 더 확장됩니다. 넓어져요. 그래서 괜찮아요. 언제쯤 시주해요? 지금 저 올해 철거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예, 다 비어있잖아요. 근데 그 한국관 뒤쪽에 보니까 거기 하나 뭐 펜스차 들어가고 그건 아니에요. 진짜. 오래됐던. 예, 그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물이 신축이 안 되고 그 앞에 오른쪽이 바로 진입 정면을 보이는 거. 그래도 좌측에는 한국관이 그짝 아니 그것이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한국관 신축. 아니 그 옆에 그 조그만 거. 예, 큰 거. 그것도 성대 구제 주차장까지 따지면 거의 한 200분 가까이 돼요. 그거 이제 도로가 확장 넓어지니까 6m로 넓어져요, 도로가. 그러면 지금 이게 70-1이 공사한다는 거예요? 예, 70-1? 예. 비가 물안 떨어져. 그 신축 부지로서는 좀 괜찮아요. 이 앞에 필지는 뭐예요, 여기? 어디요? 이거 보면 시민구간도가 이거 이게 지금 이거 도로 RC에서 나온 도로 아니에요, 이게? 이게 상업지잖아요. 네, 네. 이게요? 네. 두 개요, 이게 두 개. 이거 합해서 예. 이게 여기 짝꿍까지 다 해서 이게 네 필층 여기 하나 다 가서 해놨어요, 다. 근데 지금 이거 하나가 없었잖아요. 아, 이제 필지가 이거. 아, 이렇게 돼. 제가 써줄까요? 예, 예. 예, 그 팩스로 보냈어요. 그럼 다 그럼 다시 한번 보내줘요. 33이에요? 30, 31, 32, 33 하나, 둘, 셋, 네 필지. 이렇게 다. 예.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오려면 도로가 그거 있어요, 그거 지금. 여가 3m가, 거예요? 3m 정도 되는데, 네. 이 건물 새로 지면 4m 이상이 확보가 된다니까요. 요거 여기. 예. 가보면,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요게 요만한 거 이렇게 한번 보내줄 테니까. 예. 요게 지금 그 공사하다 많은 거죠, 이게? 예. 이거는 좀 공사가 힘들어져요. 이해관계 있어야지. 노사장 진하게 보내달래. 안 보이게 이 정보가. 이메일 달라고, 이메일. 응? 이메일. 이메일로? 이메일은 뭐예요? 아, 이메일을 얘기하면 돼요. 이메일을 찍어달라고요, 휴대폰에.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들어가죠. 팩스가 잘 안 들어가요. 여기다 핸드폰에다 찍어달라고 이메일? 예. 여보세요? 핸드폰으로다요 이메일로 찍어 보내라는데 잠깐 바꿔줄게요. 이메일로 하면 깨끗해요. 이메일로 보내도, 예. 예. 연락 드릴게요, 사장님.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이메일은 또 뭐야? 컴퓨터로 보내는 거야. 출발. 근데 왜 팩스가 깨끗하게 안 나온다는데? 그거 반응이야.